안녕하세요. 농마트TV입니다. 농가에서는 항상 비료를 사용할 때 주의점, 비료 사용 시기와 직접 만드는 천연 비료 등 비료에 대해 궁금하셨던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시기에 따른 구분. 같은 비료라도 주는 시기에 따라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구분합니다. 작물에 따라 전량 밑거름으로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밑거름과 웃거름으로 나누어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비료의 성분에 따라 밑거름으로 많이 주는 경우도 있고 웃거름으로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밑거름은 파종하거나 모종을 심기 전에 밭에 미리 주는 거름입니다. 파종 혹은 모종을 내기 2주 전에 주어야 합니다. 웃거름은 작물의 생장을 봐가며 추가로 주는 거름입니다. 작물 재배 기간이 길거나 열매가 많고 큰 작물은 반드시 두세 차례 웃거름을 주어야 작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작물의 잎에 직접 주는 연면시비 역시 추가로 주는 거름이므로 웃거름에 속합니다. 식물은 공기와 물에서 산소와 수소, 탄소를 흡수합니다. 공기 중에 얻는 질소는 잎과 줄기의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인산은 꽃과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성분이며 칼륨은 뿌리의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이 외에도 식물이 자라는데 다양한 원소가 필요한데 지금부터 비료를 구성하는 성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는 식물의 세포 원형질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작물에 매우 중요한 양분입니다. 식물의 몸집과 잎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비료로 생물 초기에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몸집만 키우게 돼서 결실을 맺지 않으므로 필요한 양만 주도록 해야 합니다. 직소가 부족하면 작물 발육이 약해지고 잎은 연한 황색이나 젓갈색이 되며 심하면 누렇게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지 않더라도 잎과 줄기가 약해져 결국 열매의 숫자도 적고 모양도 나빠집니다. 인산은 개화와 결실, 뿌리 신장을 돕고 탄수화물 대사와 에너지 대사를 잘 되게 하여 식물체를 튼튼하게 합니다. 열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냉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며 주로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식물의 생육중기와 후기에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주어도 식물체가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어서 식물에 발생하는 과잉에 따른 장애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토양의 인산이 과다 축적되면 식물의 생육이 불량해지고 성숙기가 당겨져 열매의 수량이 감소됩니다. 또 인산의 기량작용으로 봉소, 규산 및 질소 등의 흡수가 억제됩니다. 인산이 부족하면 잎의 폭이 좁아지고 젓갈색이 되며 줄기는 가늘어지며 압록색을 띱니다. 인산이 모자랄 때 응급 대책으로 제1인산가리 0.3%를 몇 차례 잎에 뿌립니다. 칼륨은 식물 생육 초기와 중기에 필요하며 식물체 속의 전분이나 당분, 단백질의 생성과 이들 양분의 운반에 관여합니다. 세포에게 삼투압을 증가시켜 수분 증발을 억제해 가뭄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하며 작물의 개화, 결실을 촉진하고 뿌리 발육을 돕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작물 생장과 탄수화물 등 물질 생성 기능이 저하되고 환경 적응성이 약화되어 쉽게 쓰러집니다. 과잉 공급되면 잎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가거나 요철이 생기고 잎맥 황화 증상이 발생하며 식물이 무르고 연약해집니다. 칼륨을 시비할 때는 미발효 유기질 비료, 미발효 퇴비 등과 함께 쓰면 가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칼슘은 팩티산 칼슘이나 수산화 칼슘 형태로 세포막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팩틴산 칼슘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작용을 하므로 칼슘이 부족하면 식물체의 조직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식물의 양분 흡수가 줄어들고 새순이나 과일의 피해가 나타납니다. 칼슘은 일정 농도 이상 되면 더는 녹지 않으므로 과용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양이 지나치게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되면 칼슘 자체의 과용이 식물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몰리브덴을 제외한 미량 원소의 용해도가 떨어져
결핍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칼슘 비료는 질소 비료보다 2주쯤 먼저 밭에 주어야 합니다. 일반 비료를 파종 2주 전에 준다면 칼슘은 4주 전에 주는 게 좋습니다. 칼슘이 물에 녹아 토양 표면에 흡착하는데 이때 칼슘은 토양의 산도를 일시적으로 매우 높입니다. 이때 질소 비료를 주게 된다면 토양의 산도와 작용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합니다. 암모니아 가스는 발화하려는 씨앗과 뿌리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마그네슘은 작물의 엽록소 구성 원소로 효소의 활성화와 질소 대사에 관여합니다. 부족하면 잎의 기부에 짙은 녹색 반점이 생기고 잎맥 사이가 황백색으로 변하다가 심하면 괴사합니다. 황은 식물체의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황이 부족하면 대사가 약해지고 생육이 부진해집니다. 황이 부족하면 엽록소가 형성되지 않고 색조만 생성되는 황백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과다 12시황은 산성이므로 토양 산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황은 파, 마늘, 양파처럼 향이 나는 작물을 키울 때 황이 함유된 비료를 쓰는 것이 좋지만 벼농사에는 황이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비료의 다양한 종류. 비료는 성질에 따라 유기질 비료와 무기질 비료, 즉 화학 비료로 구분됩니다. 유기질 비료란 유기물을 이용해 만든 비료로 퇴비와 가축 분뇨 등을 썩힌 것을 포함해 어박, 골분, 유박 등을 원료로 공장에서 만든 유기질 비료를 통칭합니다. 식물체의 조직이나 기관으로 만든 비료 모두 유기질 비료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무기질 비료란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을 화학적으로 만든 비료를 말합니다. 시판되고 있는 화학 비료에는 질소 비료, 인산 비료, 칼륨 비료가 따로 있고 이를 합친 복합 비료 등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와 화학 비료 모두 식물체에 영양을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유기질 비료와 잘 섞여서 익힌 퇴비의 질소는 미생물에 의해 천천히 분해되어 암모늄태로 변했다가 다시 질산태로 변해 작물에 흡수되어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러나 화학 비료의 질소는 물에 즉시 녹아 암모늄태를 거쳐 다시 질산태로 흡수됩니다. 따라서 화학 비료는 속도가 빠르고 유기질 비료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러면 비료는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화학 비료든 퇴비든 그냥 흙 표면에 뿌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질소 성분이 빗물에 금방 씻겨버리기 때문입니다. 화학 비료와 퇴비를 주고 땅을 갈아 엎어주면 화학 비료는 덜 씻겨가고 퇴비는 흙 사이로 들어가 때알 구조 형성에 도움을 줍니다. 같은 양의 퇴비를 주더라도 홈이나 괭이로 땅을 갈아 엎어주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직접 만드는 천연 비료. 천연 비료는 화학 비료보다 효과가 약하고 대량으로 만들기도 어렵지만 소규모 농사를 짓는 텃밭 농부라면 천연 비료를 직접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뿌리 채소에 좋은 재료로 숯가루, 나무재, 석회 등이 있고 열매 채소에 좋은 비료로 깻목, 오줌, 닭똥, 쇠똥 등이 있습니다. 쌀겨, 낙엽 등을 작물 주변에 덮어주면 서서히 썩으면서 입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비료로 쓸 낙엽은 참나무류 낙엽처럼 화렵수 낙엽이 좋으며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 입은 작물 발화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제 천연 비료를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 껍데기와 게나 굴 껍데기를 식초에 녹여서 사용합니다. 껍데기와 뼈를 살짝 볶거나 태워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식초에 녹입니다. 통째로 식초에 넣어도 되지만 뼈나게 껍데기는 망치로 부순 후 넣으면 더 빨리 녹습니다. 껍데기를 해진 스타킹이나 매실망 등을 싸서 식초에 담그면 나중에 액비만 편리하게 떠서 쓸 수 있습니다. 밭에 뿌릴 때는 500배 희석해서 물 주듯이 주면 됩니다. 식초키토산을 1000배 이상 희석해서 입에 보름 간격으로 뿌리면 흑성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한 설탕물이나 막걸리를 10배 정도 희석해서
작물에 주면 작물의 뿌리 내림이 좋고 식물이 건강해집니다. 식물이 당을 직접 섭취한다기보다 당분을 좋아하는 유용미생물을 유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무째를 물과 섞어 뿌려주면 칼륨 보급에 도움이 됩니다. 나무째는 칼륨을 6에서 30% 함유하는데 집재의 4%와 비교하면 많으며 30% 정도의 석회를 함유한 염기성 비료이므로 산성 토양의 개량에 큰 도움을 줍니다. 천일염을 한 숟가락 정도 작물 근처에 뿌려주면 다양한 미네랄을 공급하여 작물이 건강해지며 무나 토마토 등의 당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에 녹여 옆면 시비하면 더욱 효과적이지만 너무 진하게 주지 않아야 합니다. 물 1리터에 천일염 한 숟가락 정도가 안전한 시비 방법입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의 맛. 식물을 유기농으로 재배할 때와 화학비료를 사용하여 재배할 때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와 화학비료를 듬뿍 뿌려 재배한 채소는 맛과 향, 질감이 다릅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는 먼저 질감이 다소 질기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벌레가 잘 꼬이지 않습니다. 같은 품종의 배추라도 유기농으로 재배한 것은 소금에 절여도 숨이 잘 죽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화학비료를 재배한 배추는 하루만 소금에 절이면 풀이 완전히 죽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는 저장성이 우수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잘 물러지지 않습니다. 화학비료로 재배한 채소는 빨리 시들고 연하지만 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학비료의 장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하고 취급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과 안정성을 공급이 가능하며 균일한 품질로 속효성이 있어 작물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료를 줄 때 주의점, 주는 시기, 천연 비료를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가에서는 오늘 알려드린 정보로 필요한 비료를 올바르게 사용하셔서 풍요로운 농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마트는 항상 농민을 위해 품질이 좋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좋은 제품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지사를 설립 예정으로 풀빅산, 휴믹산과 구연산, 인산가리, 해조 파우더를 직수입하기 때문에 물품을 빠르고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예약 주문을 받고 있으니 많은 주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농자재 마트보다 더 빠른 배송과 저렴하고 고품질인 비료를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농마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겠습니다. 농마트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